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유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 내일 점차 태풍의 영향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퇴근길 그리고 내일 출근길, 퇴근길 모두 안전 유의하시고요. 위험지역 피하시고요. 간판, 화분, 창문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태풍이 불어도 청취율 1위 감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40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4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흩어졌는데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대학 혼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이제 키를 쥐고 틀어지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준비가 촘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걷어온 다음에 그걸 지자체에 다시 뿌린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잼버리가 어제부로 사실상 해체가 되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로 흩어져가지고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저 오늘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었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그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긴급히 지자체에서 섭외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스카우트 대원들하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거기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조직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상 통제를 포기한 듯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각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혼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의 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 그동안 현장 브리핑 답변 과정에서 내용 숙지조차 제대로 안 된 모습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아예 예정돼 있었던 기자 브리핑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오전 11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30분 미뤘다가 결국 취소가 됐고요. 처음에는 여가부 쪽에서 파악된 거 없다라고만 답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상대책반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취소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브리핑 자리에서 이제 잼버리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경미한 걸로 보고받았다라는 말을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고요. 어제는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부산 엑스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다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숙 장관이 취소한 브리핑을 오후에 넘겨받은 거는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내일은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영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중단을 하고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K-팝 공연과 관련해서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 K-팝 공연 전에 금요일 K-팝 공연 전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혹시 콘서트를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천수답입니까? 비가 올 때 안 올 때 태풍이 비껴가길 기다리는 이런 천수답식 답변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되면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그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비올 확률도 수치화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태풍이 어느 정도 초속 몇 미터 강수량 얼마 이 정도가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강도까지는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야죠. 이게 뭡니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판단되면 취소를 고려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때그때 보고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야 합시다 맙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설사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고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뭔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구나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주관적이고 이 천수답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이게 언제적 농사 짓는 방식입니까? 콘서트 무대 설치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11일에 이제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부터 벌써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경기장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K리그의 FC 서울 같은 경우에 잔디를 보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대 설치가 축구 경기장의 골대를 치우고 이거 이제 경기장 내 이제 S석 앞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잔디를 일부 걷어낸 상태로 지금 무대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이제 설치 모양 자체가 앞쪽으로 좀 쭉 뻗어나오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잔디 훼손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스카우트 단원들도 좌석이 아니고 잔디 위에서 공연을 보는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9일에 FC 서울 같은 경우 대구 FC하고 홈 경기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잔디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번 잼버리 파행의 K리그 세 번째 피해자가 FC 서울과 그 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높이 설치되는 무대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상으로 오늘과 내일 강풍을 견딜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설치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공연 시축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축구화 신고 들어갔습니다. 왜?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근데 내일 잼버리 대원들 전부 다 잔디에 축구화 지급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력 동원에 있어서도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급하게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차출해서 이 K-팝 콘서트에 총력 대응해야겠다라는 태세이긴 한데요. 이걸 위해서 공공기관의 직원들 1,000명 정도를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40여 개의 공공기관에 기관당 지원 인력 최대 40명까지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일인 11일에 잼버리 대원이 탑승하는 버스에 각각 한 명씩 배치를 하고요. 잼버리 대원들을 콘서트 장소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인솔을 했다가 다시 숙소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력 동원을 요청한 기획재정부가 정식 공문도 아니고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양상이고 기관별로 차출 인원이라든지 근무 시간까지도 다 기재부가 명시를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지원이라는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동원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서는 각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부냐? 공문 안 띄우고 메일로 보낸 거 봐라. 욕먹기 싫으니까 제일 값싸고 이런 인력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마사회 직원 같은 경우는 왜 사고는 정부에서 치고 이 뒷수습은 공공기관 동원해서 하느냐. 전시 동원령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IBK 기업은행 노조 같은 경우는 인사부장한테 기재부의 인력 동원 요청에 응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라고 네. 하면서 파견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까지 미쳤어요. 마포구청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관련 인원 요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방학이고 휴가철이라 힘드시겠지만 각 학교당 최소 15명씩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추후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포구 녹색어머니회에 전부 다 문자가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총동원 체제인 거죠. 총동원 체제인 것이고 저는 이 과정을 외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비단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어떻게 잘 규율되고 돌아가느냐, 뭐 이런 등등을 쭉 보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사고를 앞서 이제 마사회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고는 정부하고 관료가 치고 뒷수습은 전 국민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뭐 케이팝 스타들이 쌓아놓았던 어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헌신적으로 했던 그런 좋은 이미지를 정부가 싹 다 갉아먹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금 모으기,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상황도 시대도 아닌데 이제 와서 과거에 사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동원체제, 관제동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하위직 공무원들 막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 결국 책임은 또 이제 그 현장더러 지라고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리 부실도 현장 책임. 그리고 대형 사고가 또 나게 된다면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들. 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의 임계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잼버리 조직위 측이 이제 운영에 있어서 부실한 점을 많이 드러냈고 못 믿어온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정부라면 모든 계획이 원래 세워져 있었던 플랜 B에 기반해서 가는 게 그래야죠. 절차상으로도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잼버리 조직위에서 세워놓고 있었던 태풍 시의 이제 비상 대피 그렇죠. 계획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무화시켜 버리고 제로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 뿌리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추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고 했어요. 비상 계획. 그러면 이 비상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악귀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뭐 여러 나라 뭐 시리아, 예멘 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 식사 준비한 뭐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뭐 이런 도처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획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예멘, 시리아 등 그 잼버리나 정부가, 잼버리 조직위가 도대체 이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스카우트 대원들을 떠안게 돼서 사실상 숙소를 이제 징발당한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나마 거기에 이제 맞춰보려고 서둘러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국 자체를 하지 않은 대원들을 배정받는 일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이제 홍성군 같은 경우는 대원 5,200여 명을 이제 지금 충남도가 18곳의 이제 시설에 분산 수용하기로 됐는데, 그 중에서도 홍선군에 있는 해전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예멘에서 온 보이스카우트 대원 175명의 숙소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대원들이 왔을 때 환영 현수막 걸려고 준비도 하고 이 175명을 위한 출장 뷔페 음식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아무리 기다려도 대원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 거냐 계속 조직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조직위 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인솔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 결국 9시 넘어서 밤 9시 넘어서 확인된 내용이 뭐였느냐, 이 예멘에서 오는 대원들은 애초에 입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이거를 밤 9시가 넘어서야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 홍천군에서 나온 공무원들, 해전대학교의 이 대학 직원들 이런 분들이 다 대기만 하다가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그런 황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NH인재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NH인재원은 시리아 출신 대원 80명을 배정받았는데 역시 밤 10시가 넘어서야 애초에 이 시리아 출신 대원들이 입국하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엄한 민간 기업의 직원들만 헛고생을 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더 이상 새만금에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 안에 있는 14개 시군구로 흩어져서 숙소를 다 정해서 4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분배하고 가기로 돼 있었다는 그게 겁니다. 원래 플랜 B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아유 됐고 그냥 서울로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숙소를 찾는데 이 휴가철에 다 호텔은 만석이고 그 영국에서 그 대원들이 먼저 갔지만 서울에서 숙소를 못 구해서 여기도 난리인데
말이 4만 6천 명이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면 여기에다 지도자위원까지 하면 8천 명 하면 5만 1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묵을 숙소가 마련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만 몇천 개를 하고 나머지는 충남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권하고.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네, 경기도도 많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라북도에서 그냥 했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엎어가지고 서울로 끌고 온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는 겁니다. 상암동에서 K-팝 콘서트 하려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을 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안 해요. 기자들이 이상민 장관한테 오후 2시에 물었어요. 그 조직위원회 같은 국무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김현숙 네. 장관이나 이상민 네. 장관이나. 기자들이 물었어요. 김현숙 장관 브리핑 왜 갑자기 돌연 취소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과연 중앙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MBC 홈페이지에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직 사진 제공 동의 못 받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딸이 잼버리 참가 중인데 경기 파주에 숙소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애들만 강당에 배정받아서 바닥에 취침한다고요. 제가 사실은 전북 연맹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 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판단과 차별적 대우가 너무 심각한데 이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난민 캠프 수준입니다. 사진을 지금 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보니까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등산 갈 때 잠깐씩 깔고 앉는 그 매트를 지금 네.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학생들이 지금 수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난민 캠프예요. 이재민 숙소이거나 난민 캠프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민도 이렇게 안 하고요. 요즘은 그래요. 예,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사생활 보호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그냥 네, 강당에 그냥 짐을 그냥 풀어놓은 그려놓은, 상태이고.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논란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차별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서 8시간짜리 충북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식비 예산으로 1인당 평균 6만 원을 예산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외국인 참여자들 그렇습니다. 영국 대표단입니다. 그런데 네. 정작 지난 7월에 충북 청주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한 끼 식사 예산 배정은 8,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향해서 충북도가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에 매몰되느라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려를 상실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충북도에서는 영국 그 대표단에 대한 식비 예산 그렇게 편성한 걸 맞는데 실제 집행은 점심 3만 원, 햄버거 8,000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둘 다 3만 원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재민 식사 8,000원이면 이재민들은 그냥 햄버거만 먹으라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해명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야, 점심값 3만 원밖에 배정 안 했어. 이재민들 8,000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2573번님 저희 청취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관광버스 기자입니다. 지금이 무슨 전시 중인가요? 새벽 1시에 국토부 비상대기령이라고 해서 지금 비상대기하는 중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952님 지방소재 공공기관 종사자예요. 저희 기관도 어제 급하게 콘서트 봉사자 요청이 들어왔고 업무 범위나 무슨 업무를 할지는 모른다며 차출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무슨 행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동원이라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알려진 대한민국은요. 뭐 다 떠나서 어쨌든 일은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런 광경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정말로 이 정도 그냥 행사 하나 하는 데서 이 정도의 혼란이 있는데 실제로 큰 자연재해 지금 당장 태풍 카눈 올라오고 있죠. 내지는 준전시 상황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정말 우리 사회에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고 통제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가장 걱정돼요, 솔직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금 사재기 때부터는 사실 그게 없어진 거고 이제 그 해시태그 무정부 상태 그다음에 각자 도생이라는 이제 슬로건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을 하고 뭐 이런 작은 행사, 뭐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해서 잘 하면 되고 현장에 한두 번 왔다는 거거든요. 김현숙 장관이. 그리고 회의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제 행사를 할 만한 준비와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없는 행사였다. 그리고 상황 점검도 엉망이었다. 그리고 현장 대응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이제 국감에서 상세하게 뭐 국회의원들이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번 사태가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핵심 어떤 그 표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 모든 게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이제 총선에 이제 맞춰져 있거든요, 코드가. 근데 총선 준비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도 이상한 범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 장갑차 세워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정부를 믿고 이렇지 않습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가 이제 행정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 태도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잼버리 전체 이제 2주에 걸친 운영 기간 동안에 왜 하필이면 K-팝 콘서트에만 저렇게 올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대체 프로그램 잘 운영할지, 이 대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한국을 경험하고 잼버리의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K-팝 콘서트에만 저렇게 올인하는 양상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마지막 권에 위기에 몰린 한 그 야구 감독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홈런을 제발 쳐달라. 그냥 홈런은 안 된다. 10점짜리 홈런을 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지금 정부의 마인드가, 정부의 생각이 마지막에 K-팝 콘서트 잘하면 10점짜리 홈런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성실한 준비와 제도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콘서트 하는 당일 시간당 100mm 정도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원들한테 우의 정도 입히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다른 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무대, 그다음에 그 안전장치 이런 것들 정말 소홀함 없이 준비해서 진짜 잘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따질 거 따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날 열립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언급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일본 정부 쪽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공식적으로 부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놨는데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공식 의제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요구사항이기는 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18일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해달라는 게 일본 측의 제안이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 그걸 부정적인 방식으로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일본은 그걸 문서에 담거나 의제로 다룰 필요 없이 말로 언급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틈새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양국 정상들의 3국 정상들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운을 띄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이런 가운데 한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 즉 NPT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수용했다.
중국만 반대한다라고 일본 매체, 일본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NPT 재검토 준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가 모든 방류 단계에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용인이다라는 게 일본 측의 이제 해석이고요. 이런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게 보통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윤 대통령이 과연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걱정과 기대가 이제 교차합니다. 일본은 지금 방류 반대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방류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는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그 어업인들하고 신뢰가 점점점 생기고 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걸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다, 동의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이런 요청과 주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컨대 들러리 서는 방식이 된다면 그래서 마침내 8월 말에 방류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계실까요? 저는 상당히 커다란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저는 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들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그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KBS 이사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각각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문진 이사에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고요. 그리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대통령이 재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방통위의 남은 과제는 KBS의 남영진 이사장 그리고 MBC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해임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가로 이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인선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야권 우위였던 KBS 이사회와 박문진의 이사회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KBS 이사회 같은 경우는 6대5로 박문진 이사회 같은 경우는 5대4로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KBS와 MBC의 사장진 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문진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이 되는 게 김기중 이사가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16일에 있을 그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야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23일에 김효재 여권 측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김기중 이사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고 해임을 하게 되면 이건 절차 위반으로 해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절차 위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을 사실상 한 번에 해임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공영방송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장 둘을 한꺼번에 해임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인 건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게 바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냥 봐 넘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좀 뭐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 문제가 뭔지 좀 들여다보고 대응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뉴스 신세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신세계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유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